자, 그래서 거울과 렌즈인데 이 거울과 렌즈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평면 거울에 의한 사항인데 이 평면 거울 집에서 많이 보고 있죠. 평면 거울 같은 경우에는 얼굴 보고 그러는 게 다 평면 거울이잖아. 자, 이 거울은요 어떤 성질을 이용하느냐, 반사의 성질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 반사라고 하는 건 빛이 물체에 닿아서 튕겨져 나가는 거, 그걸 반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울이나 물체에 닿으면 진행 방향이 바뀌는 현상, 요걸 우리는 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끄러운 표면에서 반사가 일어나면 물체에 상이 비칩니다 라고 했는데, 이 상이라는 말 많이 나올 거야. 상. 자, 빛이 거울이나 렌즈에 의해서 반사되어 굴절된 뒤에 생긴 물체의 형상.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울을 딱 봤을 때 보이는 너의 모습, 그게 상이야. 거울 안에 있는 모습, 그걸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이게 매끄러운 표면이었을 때 반사가 일어나면은 상이 맺혀. 우리가 거울이라든가 잔잔한 호수면에서도 이렇게 풍경이 비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이 맺히는 거예요. 자, 요거 별표예요. 반사 법칙. 자, 반사는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은데, 자, 여기서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면이 있어. 이렇게 반사면이 있으면은요 거기에 수직인 가상의 선, 자, 표면에 수직인 가상의 선을 우리 뭐라고 하느냐? 법선이라고 얘기를 해. 자, 요게 이제 뒤에서 얘기할 굴절이나 지금 얘기하는 반사나 전부 다 빛에 의한 각도는 다 어디를 통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 법선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자, 각도를 얘기할 때는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 여기 지금 입사광선, 물체 표면에 들어오는 광선인데, 자, 입사광선이 들어오고 있네. 그러면은 법선과 입사광선이 이루는 요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물체의 표면에 딱 닿았어. 그리고 튕겨져 나가네. 그게 반사광선이죠. 그럼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요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자, 법선과 이루는 각도야. 그걸 꼭 기억해놔. 항상 그 법선과 이루는 각도로서 얘기를 해야 돼. 이 반사면, 요 물체 표면과 이루는 요 각도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건 신경 쓰지 마. 법선과 이루는 각도야. 그런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죠. 그게 반사의 법칙이에요.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거. 이게 반사의 법칙이야. 자, 거울은 매끄러운 표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끄러운 표면에서는 법선이 어떻게 써? 나란하겠죠. 그러니까 들어온 빛들이 전부 다 같은 각도로 이렇게 튕겨져 나가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울퉁불퉁한 표면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울퉁불퉁한 표면이야. 그럼 여기서는 법선이 이거야. 여기서는 법선이 이거 여기야. 표면의 수직인 선이니까. 그럼 빛이 나란하게 왔어. 이렇게 나란하게 왔는데 여기는 입사각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똑같이 튕겨져 이쪽으로 갔어. 근데 여기는 입사각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튕겨서 절로 가지. 오케이? 자,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표면에서는 빛은 나란하게 왔는데 땅 부딪힌 다음에 어떤 빛은 절로 가고 어떤 빛은 일로 가고 이런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는 난반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사방팔방으로 흐트러져서 가기 때문에 이런 매끄럽지 못한 표면은 상을 맺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이쪽에 앉은 사람도 볼 수 있고 저쪽에 앉은 사람도 볼 수 있어. 왜 그래? 저 빛에서 온, 광원에서 온 빛이 나한테 꽝 부딪힌 다음에 나한테서 나간, 반사되어 나간 빛이 이쪽으로도 가는 빛이 있고 저쪽으로 가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지금 울퉁불퉁한 표면이니까. 너희들 극장 가면 스크린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막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 스크린을 보게 되면 약간 울퉁불퉁해요. 왜 그러느냐? 어느 자리에 앉던지 간에 그 화면이 다 보여야 되거든. 그죠? 자, 그래서 거기서도 역시 울퉁불퉁. 대표적인 울퉁불퉁한 거에 얘가 바로 달이죠. 달은 밤하늘에 세계 어느 곳에서건 밤이면 다 달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것도 역시 여기저기로 난반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울 같은 이런 매끄러운 표면은요, 반사되어 나오는 빛이 들어온 빛과 나가는 빛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을 맺힐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상이 생기는 원리예요. 물체에서. 자, 요 물체는요, 일로 가는 빛도 있고, 절로 가는, 튕겨져 나가는 일로 가는 빛도 있는 거야. 자, 그 중에서 거울로 간 빛들 중에서 이렇게 눈으로 들어오는 애들. 그 중에서 이 눈으로 들어온 빛 중에서, 그럼 얘는요, 항상 사람의 눈은 빛이 일직선으로 온다라고 인지를 한다. 생각하셔야 돼. 일직선으로 온다라고. 그러니까 실제 빛은 이렇게 갔지만, 얘가 보기엔 여기서 오는 빛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요, 요쪽에 물체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야. 그게 상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체를 보게 되는 건데, 이때 물체와 거울까지의 요 거리와 거울과 상까지의 요 거리가 서로 같아요. 여기가 1m면 여기도 1m예요. 알겠죠? 자, 거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물체와 거울까지와 거울과 상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 그 다음 실제 평면 거울에서는 상의 크기가 실제랑 똑같이 보여요. 그 다음에 좌우가 반대로 보이죠? 너희들 그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서는 오른손 들고 있으면 쟤는 왼손 들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것과 같은 거. 좌우가 반대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평면 거울에서는 실제 물체의 크기가 같고 좌우가 바뀐 이런 상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평면 거울 어디다 이용하고 있느냐? 전신 거울. 집에 이렇게 몸 전체를 보기 위한 큰 거울이 바로 전신 거울이죠. 그 다음 잔망경. 잔망경은 이렇게 생겼죠. 잠수함 같은 거에서 밑에서 위를 볼 때,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를 볼 때 쓰는 거. 거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평면 거울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3자를 봤다. 첫 번째 거울 반사해서 좌우가 바뀌니까 첫 번째 거울에서 이렇게 상이 됐었는데 두 번째 거울에서 또 좌우가 바뀌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잔망경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거울을 이용해 가지고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원래 상으로 다시 보이게 돼요. 자동차 후방 거울. 그러니까 자동차 어디 있는 거냐면 실내에 있는, 팽미로 얘기하는 거야. 실내에 있는 거. 운전석 그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자, 그런 것들도 역시 평면 거울을 이용해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1번, 2번, 3번 한번 해보도록 하자. 1, 2, 3. 자, 1번에 보시면 가가 뭐예요? 가가 리을이죠. 그렇죠? 나는 뭐예요? 기억. 다는 미음. 라는 니은. 마는 디귿. 오케이? 자, 다 됐니? 그래서 리을, 기억, 미음,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이렇게 되는 거. 자, 됐죠? 그 다음 2번 해보자. 2번에 1번은 O, 2번은 X, 3번은 O, 4번은 X. OX, OX. 3번은 쉽죠? 같다는 해주면 되죠. 오케이? 자, 여기서 질문 있니? 2번에 2번 입사각은 입사광선과 거울면이 아니라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죠. 주의하셔야 돼. 항상 각도는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얘기를 하는 거지 거울면과 이루는 각도가 아니에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 됐지요. 자, 다음 볼록 렌즈. 아니, 볼록 거울이에요. 그냥. 자, 볼록 거울인데 이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요. 보이니? 자, 볼록 거울에서 빛이 반사되는 모습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빛은 평행하게 와요. 자, 그래서 들어오는 빛들은 이렇게 다 평행하게 왔어. 근데 볼록 거울은 이렇게 볼록한 거울이잖아. 그러면 이쪽 빛이 오는 요 면에서의 법선, 요 점선 보이죠? 요게 법선이에요. 그러니까 입사각이 여기야. 그럼 반사각 똑같이 일로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빛이 이렇게 반사되어 가는 거야. 자, 여기는 법선 따라서 왔으니까 그대로 0도 0도.
그래서 그대로 튕겨나가고. 자, 여기는 이게 입사각이야. 여기가 반사각. 그래서 이쪽으로 튕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요. 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얘 입장에서는 빛이 일직선에서 오는 것처럼 인지한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 쭉 연장해가지고 마치 여기에서 튀어나오듯이 빛이 나오는 걸로 인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뒤로 모아져가지고 하나의 점으로 보여지는 요 지점을 우린 뭐라고 하느냐?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초점. 알겠죠? 자, 여기를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볼록 거울에서는 빛이 밑줄 넓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볼록 거울에서는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록 거울에서는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한 점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 한 점을 우린 초점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자, 볼록 거울의 상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가까이 올 때, 자, 가까울 때, 멀 때, 아주 멀 때 돼 있죠. 거리에 관계없이 밑줄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이 생깁니다.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의 크기는 점점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물체보다 상이 작게 보여. 그럼 작게 보이면은요, 작게 보이게 되면은 우리 눈에는 멀리 있는 것처럼 인지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작게 보이면서 넓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 자동차 오른쪽 측면 거울, 우리 흔히 사이드 미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어? 문구 써있죠? 실제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실제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야? 거기 볼록 거울 쓰거든. 그래서 넓은 범위를 볼 수 있는 대신에 작게 보이니까, 자, 작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 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럼 경고 문구가 써 있는 거고. 자, 도로의 안전거울, 너희들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요거 꼭 있죠. 요거 구분길에 있는 거, 요거 뭐야 이거. 자, 요 도로, 요 거울, 요걸 많이 본 적 있죠. 아파트 단지 한번 지나가다 보면요, 이렇게 둥근 거울이 있어요. 그게 볼록 거울이고, 이 구부러지는 그 반대편에서 누가 오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편의점 가면은요, 우리 뭐 CU 편의점 가거나 이렇게 한번 가보세요. 천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뒤편에 이렇게 거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누가 훔쳐가지 않나 이렇게 감시하는 거울인데, 이런 식으로 볼록 거울로 써요. 왜냐면 넓은 범위를 봐야 되니까. 알겠죠? 자, 볼록 거울 다시 한번 얘기하자. 빛이 퍼져나가게 되고 상이 항상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인다는 거. 볼록 거울은 빛이 퍼져나가면서 항상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여. 그렇기 때문에 넓은 범위를 볼 때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오목 거울입니다. 자, 오목 거울은요, 말 그대로 오목한 거울이야. 그러면 자, 빛이 역시 또 나란하게 왔잖아. 나란하게 왔는데 여기 면에서는 법선이 이렇게 돼 있어서 입사각, 반사각 이렇게 튕겨가는 거죠. 자, 여기서는 입사각, 반사각 이렇게 튕겨가는 거고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 여기서는 그대로 튕겨가. 그럼 여기서 빛이 모이지. 이건 지금 빛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모이는 지점이 나타나죠? 역시 여기도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목 거울에서는 빛이 모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목 거울에서는 빛이 모이는 한 점에 모입니다 라는 거 체크. 자, 한 점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울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요, 체크하자. 가까운 물체를 볼 때는 크고 바로 선상. 그러니까 확대돼 보인다는 얘기야. 크게 보인다는 얘기야. 가까운 거 이렇게 볼 때는요. 근데 좀 멀어지잖아요. 그 멀어지면은요, 어느 순간 상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뒤집어지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이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인다라는 얘기야. 알겠니? 뭐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뭐 거울의 방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건 가본 적 있니?
거기 보면은 어떤 거울은 날씬하게 보이고 어떤 거울은 뚱뚱하게 보이고 이런 거 있지, 그지?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울을 이용하게 되는 거고, 요게 지금 오목 거울 이용하는 거 보시면은요, 확대된다 그랬죠, 확대. 자, 가까운 곳을 볼 때는 크게 보인다 그랬어. 그래서 이거 확대시키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빛이 왔을 때 이렇게 한 점에 모이게끔 해주나, 실제로 빛을 모이게끔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빛을 모으는 역할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되는데, 치과형 거울. 그러니까 이 치과형 거울 뭐냐면은 얘들 그 치과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그 뭐 이런 대에다가 조그만 거울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거 입안에다 이렇게 넣어보잖아요. 그죠? 넣어서 이게 뒤쪽에 이렇게 거울로 보는 거야. 거울이 달려있는데 그때 이제 오목 거울 같은 거 있어가지고서는 확대돼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자, 조리열, 태양열 조리기. 여기 있죠, 옆에. 태양열 조리기. 여기에다가 음식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여기 음식 넣는 부분이 뭐겠어? 빛이 모여지는 초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화 최화용 거울. 너희들 올림픽 때면은 왜 성화봉송이라고 해가지고 성화 들고 막 뛰어댕기잖아. 그죠? 그래, 그리스에서 불 붙여가지고 갖고 오는데 그때 라이터로 칙 하고 붙이거나 그래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태양빛을 이용해서 붓을 붙여요. 근데 그 성화 최화용 거울 같은 경우에도 초점 부분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자동차 전조등, 손전등 반사판, 등대 반사판, 이거 다 똑같은 원리인데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빛이 오게 되면 요 지점에 모이는 거 알겠죠? 그죠? 그럼 반대로 요 지점에서 빛을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일직선으로 빛이 반사되어 나가겠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차 전조등 같은 경우에 빛이 일직선으로 멀리까지 뻗어나갈 수 있잖아. 그죠? 자, 거기 보면은 뒤에 이런 식으로 오목 거울 형태로 반사판이 있죠. 손전등에도 반사판 있잖아요. 역시 손전등 보시면 뒤에 이렇게 반사판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거고요. 등대 같은 경우에도 반사판이 다 요런 빛을 직진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등을 초점 부위에다 놓으면은 빛이 반사돼서 일직선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197쪽의 문제를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해. 첫 번째, 볼록 거울은 빛을 퍼뜨리고 어디에 있건 간에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고요. 오목 거울은 빛을 모아주고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로 선상, 즉 확대되어 보이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인다라는 거. 자, 옆에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97쪽 해주세요. 자, 1번에 보세요. 물체를 이렇게 가까이에 놓았더니 실제보다 작고 바로 선상으로 나왔대요. 자, 이거 먼 곳으로 옮기면 거울에 빛이 생기는 상은 어떻게 돼요? 바로 선상이에요? 거꾸로 된 상이에요? 야, 이거 무슨 거울이겠니? 가까이 놓았더니 실제보다 작고 바로 선상. 가까이 있을 때. 가까이 놨을 때 크고 바로 선상이면은 확대되어 보이는 거는 오목 거울이고요.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볼록 거울이죠. 근데 볼록 거울은 멀어져도 어때요? 먼 곳으로 옮겨도 바로 선상으로 보이고 크기는 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바로 선상이면서 작아진다라는 거야.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보이냐를 보고서 무슨 거울인지 알고 얘기를 해줘야 돼. 자, 2번에 자,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니은과 그 다음에 리을이죠. 자, 이 오른쪽 측면 거울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안전 거울 이런 것들이 바로 볼록 거울을 이용하고 자동차 전조등이나 성화 최화 거울은 다 오목 거울 이용해야 돼요. 자, 그 다음 1번에 니은 가야 되죠. 가까울 때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상, 멀 때는 실물보다 작고 거꾸로 선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목 거울은 빛이 나란하게 입사해서 거울에 반사된 빛이 어디로 모인다고? 초점에 모인다고요. 그 다음 3번에는 자, 3번의 1은 퍼지는 게 아니죠. 오목 거울은 모아주는 거예요. X. 그 다음 2는 초점에 모인다. 맞네요. 자, 3은
한 방향으로 멀리 보낼 수 있다. 자동차 전조등이나 등대라든가 손전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야? 한 방향으로 멀리 보내기 위한 장치들이죠. 그래서 동그라미가 돼요. 실물보다 큰 상이 생기지 않는다. 안 되죠. 가까이 있을 때는 크고 바로선상으로 보인다 그랬죠. 그래서 XOOX가 됩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니? 거울은 반사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반사에 의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반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볼록 거울, 오목 거울 다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번엔 렌즈인데요. 자, 렌즈라고 하는 거는요. 뭘 이용하는 거냐면 굴절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반사는 튕겨나가는 거고 굴절은 통과하는 거야. 근데 통과를 할 때 어떻게 통과하느냐? 꺾여서 통과하는 거. 그게 굴절이에요. 보세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굴절에 예해가지고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요. 레이저 빛을 쏘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 일직선으로 가다가 꺾여가죠? 여기서 너희들은 뭘 해주셔야 되느냐? 공기와 물 지표, 그러니까 표면에 수직인 가상의 선을 그려주셔야 돼. 이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직인 가상의 선? 가상의 수직인 선? 법선을 그려주셔야 되죠. 그러면 빛이 지금 공기 쪽에서 물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공기에서 들어오는 빛,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이 바로 입사각이 되는 거예요. 글씨 좀 크게 써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법선과 이런 자, 이렇게 법선과 그 다음 입사광선이 이루는 요 각도, 요거를 입사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얘가 물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꺾여요. 이렇게 꺾여가고 있죠. 그럼 요 꺾여서 들어간 요 빛과 굴절된 광선이야. 그래서 굴절광선인데 이 굴절되어 들어가는 빛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무슨 각이라고 하겠어? 굴절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각도는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공기 쪽에 입사각이 크고요. 물 쪽에 굴절각이 작아요. 그럼 왜 꺾여서 들어갈까? 꺾여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도 매질에 따라, 매질이라고 하는 건 통과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야. 공기를 통과할 때의 빛과 물속을 통과할 때의 빛 중 누가 더 빨리 지나가게 되느냐? 공기를 통과할 때가 더 빨라요. 물속을 통과할 때가 더 느려. 그래서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갈 때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 자동차가 가고 있어. 자동차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위에서 본 거야. 자, 여기는 도로고 여기는 모래사장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자동차가 여기 왔어. 그럼 바퀴가 이쪽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여기 부분은 느려지고 여기 부분은 여전히 도로 쪽에 있으니까 빠른 상태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쪽이 빠르고 여긴 느려지니까 이렇게 꺾여서 자동차가 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던 애가 이렇게 꺾여가게 되는 거야. 빛도 마찬가지야.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갈 때 이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럼 반대로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는 어떻게 될까? 얘들아 상상을 해봐. 빛이 요번에는 물속에서 나온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입사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공기 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꺾여가게 돼요. 이때는 이게 굴절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공기 쪽이 각도가 더 커요. 굴절각이 더 커지는 거야.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굴절인데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되겠다. 여기 동전이 있다라고 상상을 해봐. 동전.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레이저 포인트가 아니라 이거 눈이야, 눈. 사람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빛이 반사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꺾여서 이렇게 가겠지. 그리고 내 눈에 들어왔지. 근데 사람 눈은 빛이 어떻게 오는 것처럼 인지한다 그랬어. 일직선으로 오는 것처럼 인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봤을 때는 빛이 어디서 오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마치 여기서 오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빛이 여기서 오는 걸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 동전이 여기 있는 걸로 보여요. 알겠죠? 우리가 수영장 같은 데 갔는데 굉장히 얕아 보이는 이유, 그게 굴절돼서 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얕아 보였는데 들어가면은 갑자기 훅 하고 깊어지는 거. 자, 목욕탕 같은 데서 다리 이렇게 집어넣고 있으면 다리가 짧아 보이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고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커 보였어. 그런데 꺼내보니까 쪼만하네. 이것도 역시 굴절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여지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굴절이야. 그러니까 굴절이라고 하는 건 왜 그런다고? 매질에 따른 빛의 속력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꺾이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굴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이 위로 떠올라 보이는 거, 방금 한 것처럼 떠올라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물속에 잠긴 빨대가 꺾여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굴절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요런 렌즈가 바로 그 굴절을 이용하는 거예요. 렌즈가 그걸 보시게 되면 볼록 렌즈는 가운데가 볼록하고 끝이 오목적이면 얇은 거야. 자, 가운데가 이렇게 볼록한 게 볼록 렌즈야. 자, 그럼 이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빛을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빛이 어느 쪽으로 꺾인다라고 상상하셔야 되느냐?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볼록 렌즈는 위쪽은 얇고 밑에 저기 가운데가 두꺼우니까 여기서 오는 빛은 두꺼운 쪽인 이쪽으로 꺾이고, 이쪽에서 오는 빛은 이렇게 꺾이는 거야. 그럼 얘네들 어떻게 되겠어? 가운데서 한 데서 모이는 지점이 나타나겠죠. 이해돼요? 자,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일로 가던 애가 두꺼운 쪽이 이렇게 꺾이고, 여기로 가던 애는 이렇게 꺾이고, 그럼 여기 요 지점에서 모인단 말이야. 자, 이렇게 모이는 지점이 바로 뭐가 되니? 초점이 되는 거예요. 거울에서 빛을 모아주는 거울이 무슨 거울이었니? 이런 오목 거울이었죠. 오목 거울은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땐 어떻게 보였니?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였죠.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어떻게 보였어요?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였죠. 자, 이제 렌즈에서 빛을 모아주는 애가 누구다? 바로 볼록 렌즈고요. 볼록 렌즈에서 가까운 곳을 볼 때는 실물보다 크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거울이랑 똑같이 보여? 오목 거울이랑 똑같이 보이죠. 왜? 둘 다 빛을 모아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상의 모양이 똑같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볼록 렌즈는 우리 어떨 때 쓰니? 너희들 어렸을 때 그 돋보기, 그게 볼록 렌즈야. 돋보기 보면 이렇게 크게 보이잖아. 그죠? 자, 그리고 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종이 태워본 적 있니? 그런 거 안 해보니? 도대체 초등학교 때 뭘 해보는 거니? 렌즈 안 써봤니? 초등학교 때? 렌즈 가지고 이렇게 종이 검종이 깜지 같은 거 이렇게 태우고 그런 거, 빛을 모아서 종이 태우고 그런 거 안 해봤어? 와우.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겠죠. 자, 볼록 렌즈를 이용하는 거 보시게 되면 빛을 모으거나 확대하거나 물체를 확대하거나 이렇게 볼 때, 확대해서 볼 때 쓰이게 되는데, 이 쌍안경, 만원경, 현미경 공통점, 크게 또는 멀리 있는 걸 가까이 보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확대시킬 때. 그 다음 원시 교정용 안경. 원시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은 원시가 없죠 지금. 그죠? 원시는 멀리 있는 건 어느 정도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원시예요. 오케이? 그래서 멀리 있는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원시. 자,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왜 돋보기 안경 쓰지? 그죠?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보시게 되면은 왜 가까이 있는 거는 잘 못 보지? 그래서 어떻게 해? 이렇게 좀 멀리 놓고 이렇게 보려고 그러지.
그잖아요. 그리고 책 읽었거나 그럴 때는 돋보기 안경 쓰시고. 그 돋보기가 바로 볼록 렌즈죠. 볼록 렌즈는 원시를 교정할 때 쓰는데 노안이 되면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이제 늙어서 그 노안이 오는 거야. 노안이 오면은 그 원시 쪽으로 점점 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눈의 구조인데 이 눈의 구조에서 요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은 점점 원시 쪽으로 가게 돼. 그게 노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돋보기 안경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게가 잘 안 보이고 너희들 아버님 어머님들도 이제 슬슬 앞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가까운 게 잘 안 보일 때가 점점 다가오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돋보기 안경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그래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보시게 되면 원시는 여기 보세요. 교정 전 원시는요. 상이 여기가 망막이에요. 망막. 이게 상이 망막에 딱 맺히면은 눈에 잘 보이는 건데 이 상이 망막 뒤쪽에서 맺혀요. 그거 앞으로 당겨야 돼.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 빛을 모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볼록 렌즈를 가지고 원시를 교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오목 렌즈. 여긴 눈이 좋은 사람이 많네. 우리 오목 렌즈 끼고 있는 거지? 무슨 렌즈 끼고 있는지 알아? 어떤 렌즈 낀지 알아? 그래요. 그래. 안경점에서 그냥 주는 대로 끼는구나. 너희들은 그럼 안경 끼신 분들 보세요. 안경 끼신 분들 지금 책을 읽을 때 가까이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보이죠? 안경을 벗었을 때. 가까이 있는 건 보이는데 지금 이 칠판과 같이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지. 맞아요?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우린 근시라고 얘기를 해. 근시. 가까운 건 어느 정도 보이는데 멀리 있는 게 잘 안 보이는 게 근시야. 그런 친구들은 이제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해요. 너희들이 쓰고 있는 그 렌즈가 거의 다 오목 렌즈야. 자,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렌즈냐? 여기 가운데는 오목하고 끝에가 볼록한 거야. 여기 끝에가 두껍고 가운데가 얇은 거야.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빛은 어느 쪽으로? 두꺼운 쪽으로 꺾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꺼운 쪽으로 꺾이는 거야. 이렇게 일로 가다가 두꺼운 쪽, 일로 가다가 두꺼운 쪽. 빛이 어떻게 돼요? 퍼지는 거죠. 자, 거울에서 빛을 퍼뜨리는 거울이 누구였어? 거울에서 빛을 퍼뜨려주는 거울. 볼록 거울이었어요. 볼록 거울. 자, 볼록 거울이 빛을 퍼뜨려주는 거야. 그런데 이 볼록 거울 같은 경우에는 빛을 퍼뜨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니? 항상 작고 바로선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항상 작고 바로선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야. 오목 렌즈도 빛을 퍼뜨려줘요. 그래서 얘도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상관없이 작고 바로선상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시 교정용 안경으로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근시가 바로 요거예요. 너희들 근시는요, 상이 망막 앞쪽에 맺혀요. 그래서 이걸 뒤로 보내기 위해서 오목 렌즈를 통해서 빛을 퍼뜨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근시 교정용 안경으로 오목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한번 199쪽을 한번 해볼까요? 자, 199쪽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모르겠는 건 별표 치고 잘 물어보세요. 자, 하자. 1번에. 자, 볼록 렌즈죠? 옆에 나와 있죠? 볼록 렌즈는 그냥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죠? 마치 한 점으로 모이게끔 그려주셔야 돼, 근데. 자, 가운데 한 점으로 모이게끔 해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에 보자. 자, 2번에 보시게 되면 나란하게 잎사귀 빛이 한 점에 모인다.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상이 앞에 맺힐 때 시력 교정용으로 망막보다 상이 앞에 맺힐 때라는 거는 뭐예요? 근시죠. 볼록 렌즈는 원시 교정용이에요. 그래서 틀려요. 자, 그 다음 렌즈와 가까이 있으면 실물보다 큰 상 보이는 거 그쵸? 맞죠? 자, 항상 실물보다 크고 바로선상으로 보입니다. 아니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3번 볼록 렌즈를 이용하는 것 원시 교정용과 그 다음에
현미경이 되겠죠. 자, 그 다음 1번에 보시게 되면 이거는 옆에 거랑 똑같이 하면 돼. 이렇게 퍼져나가면 돼요. 퍼져나가면 돼. 오케이? 자,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얘들아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퍼져나가되 그 나간 애들이 연결됐을 때 한 점에서 퍼져나오듯이 나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그 가상에 만나는 지점을 초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뭐야? 자, 그 다음 2번에 보시게 되면 자, 가장자리 쪽으로 굴절한다 맞죠? 그 다음에 근시교정용 맞죠? 항상 작고 바로선상 맞죠? 좌우가 바뀌어 물체와 상의 좌우가 바뀌어 보인다 이건 아니에요. 자, 상의 좌우가 바뀌어 보이는 건 평면거울에 대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건 틀려 먹었어요. 자, 그러면 자, 넘겨서 이번에는 빛의 반사 법칙인데요. 자, 이렇게 거울을 놓고 렌즈를 각도계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레이저 포인터를 이렇게 쏴주는 거야. 자, 그래서 법선 그려놓고요. 수직인 지점 법선 그려놓고 입사각 30도일 때 반사각이 얼마인지 요거 각도를 재는 거죠. 그랬더니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은 거죠. 그래서 반사를 하게 되고요. 반사할 때는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다라는 반사의 법칙에 대한 얘기고. 자, 이번에는 평면 거울에 의한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논종이 중간에 선을 그어서 책상 위에 놓고 투명 아크릴판을 놨어요. 자, 투명 아크릴판을 놓은 다음에 물체 A를 판 앞에다 놓은 거죠. 그러면 아크릴판에 여기 상 생기는 거 보이니? 여기 지금? 요거. 여기 상 생기는 거 보이죠? 요거. 그죠? 자, 투명 아크릴판에 이렇게 상이 맺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상과 일치하게끔 뭘 갖다 놓는 거야? 그쪽에다가 이렇게 물체 B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치워보면 어떻게 되느냐? 중앙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 눈곱슬을 세워보면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울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거울에서 상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에요.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뒤쪽에 205쪽까지 싹 다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205쪽까지 풀어주세요. 자, 채점해보자. 1번에 2번 2번에 2번 3번에 5번 4번에 4번 5번에 1번 6번에 1번. 얘들아, 여기서 질문 먼저 가자. 빨리 틀린 거 질문 그냥 해줘. 6번에 자, 6번 보시게 되면 평면 거울에 상이 생기는 원리인데 몇 번이라 했어? 5번에. 자,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5번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반대가 아니지, 그지? 평면 거울에선 좌우가 반대로 보여야지. 그래서 1번처럼 돼야 돼. 또 질문. 1번에 2번. 왜? 1번에 A가 40도잖아. 우리는 각도라고 하는 건 법선과 이루는 각도야. 그렇기 때문에 B는 50도겠지. 왜냐면 법선이 90도거든. 그러니까 입사각이 50도란 얘기야. 그럼 반사각도 50도예요. 그래서 2번이 돼야 되고요. 또 질문 있니?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에 5번 10번에 4번 11번에 1번. 여기서 질문. 틀린 거 있으면 질문 바로 해줘. 없어요. 다 똑똑하네 이거. 자, 12번에 3번 13번에 2번
14번에 4번, 15번에 5번, 16번에 2번. 여기서 질문. 12번에 3번, 15번에, 자, 15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지금 컵인데 컵 안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동전이 안 보였어. 자, 그러니까 그러다가 물을 부었더니 동전이 보였대. 자, 이거 뭐 때문이야? 물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굴절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컵이 이렇게 있어요. 컵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동전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지. 그럼 내 시선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동전이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근데 물을 넣어버리면요, 물을 부어버리면은 물이 부어졌을 때, 자, 동전에서 반사된 빛이 물 표면에서 굴절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꺾여서. 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동전이 여기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굴절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자, 15번에 보시게 되면은 나머진 다 굴절인데 5번에 측면 거울이죠. 거울은 반사예요. 반사.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은 거예요. 또 질문. 17번에 3번, 18번에 1번, 3번, 19번에 4번, 20번에 4번, 21번에 니은, 디귿, 미음. 여기서 질문. 18번. 자, 18번에 보시게 되면 옳은 것은 가에서 나란히 입사된 빛은 초점에 모입니다. 그 다음에 근시를 교정하는데 나와 같은 렌즈를 사용합니다. 자, 렌즈예요, 렌즈. 가나에 의해서 생을 나타낸 것인데 가는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니? 작고 거꾸로 된 상이죠. 자, 이 작고 거꾸로 된 상은 무슨 렌즈예요? 얘들아, 볼록 렌즈는 가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여? 크고 바로 상으로 보이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보여요?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얘는 볼록 렌즈예요. 볼록 렌즈. 그 다음에 얘는요. 얘는 작고 바로선 상으로 보이게 되죠. 그럼 항상 작고 바로선 상으로 보이는 애가 누구야? 오목 렌즈가 되는 거죠. 자, 됐니? 그래서 가에 나란히 입사한 빛은, 자, 볼록 렌즈는 이거죠. 볼록 렌즈는 이것처럼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근시 교정할 때 무슨 렌즈 쓴다고요? 오목 렌즈 쓰죠. 그래서 3번도 맞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이 됩니다요. 됐나요? 자, 18번에서 모르겠는 보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해 안 되는 보기 없니? 또 다른 문제 중에서 질문. 20번. 자, 20번 보시게 되면은 항상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는 애들끼리 모인 것. 항상 작고 바로 선상. 거울에서는 무슨 거울이? 볼록 거울이. 렌즈에서는 오목 렌즈가 항상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이죠. 둘 다 공통점. 빛을 뭐 해주는 거야? 퍼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볼록 렌즈도 빛을 퍼뜨리고요. 오목 렌즈도 빛을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 항상 작고 바로 선상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가까이 있을 때 확대되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거, 커지는 걸로 보이게 되는 건 오목 거울과 볼록 렌즈가 되는 거고요. 둘 다 빛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오목 거울이나 볼록 렌즈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편해요. 자, 또 질문. 19번에. 자, 19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빛이 모이는 지점이 아직 다 안 모였네. 그러니까 어디로 모이겠니? 이 뒤에 가서 모이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상이 망막 뒤쪽에 맺히네. 원시에 대한 얘기고. 원시는 볼록 렌즈로 교정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또 없니? 자, 그 다음 22번에 자, 22번에 보시게 되면은 기역이 30도래요. 그럼 여기 일단 뭐부터 그려주셔야 돼? 너희들은 법선을 그려주셔야 돼. 그러면은 기역이 30도니까 여기는 몇 도겠니? 60도겠죠. 법선은 항상 90도에 해당하는 선이야. 그러니까 입사각이 60도란 얘기야. 그럼 반사각도 60도예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반사각 60도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23번은요. 평면 거울에서 50cm 떨어진 곳에 물체가 있어요. 그럼 상은요. 거울에서부터 몇 cm? 똑같이 50cm죠. 평면 거울일 때는 상과 물체까지의 상과 거울까지의 거리와 물체와 거울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50cm가 되고요. 24번에 가는 볼록 거울, 나는 오목 거울이네요. 가는 도로의 뭐 안전 거울이라든가 자동차 우측의 측면 거울이라든가 편의점의 감시 거울이라든가 이런 것들 쓸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요 치과 의료용 거울이라든가 뭐 자동차 전조등 뭐 등대 반사판 이런 것들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25번은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크고 확대되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확대돼 보이는 얘는 무슨 렌즈냐? 볼록 렌즈죠. 멀어지면 어떻게 보일까요? 작고 자, 상이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이겠죠. 오케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고 거꾸로 된 상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은요. 자, 이거요. 앞에 망막 앞에 맺히는 시력이라 그랬죠. 앞에 맺힌 거. 그걸 뒤로 보낸 거잖아요. 무슨 렌즈예요? 망막 앞쪽에 맺히는 얘는 근시예요. 근시. 근시니까 무슨 렌즈 썼겠니? 오목 렌즈 썼겠죠. 자, 그래서 오목 렌즈 빛을 퍼지게 해서 상이 망막에 맺히게끔 도와줍니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혹시 질문 있니? 오케이.